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자 18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차왕자지 부작 미유서자시야. 차왕 또 왕자. 이때 왕자는 뭐냐면 천하를 앞으로 통일할 어지러운 세상을 평정하고 천하를 통일할 그러한 어진 왕,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위대한 왕, 위대한 왕, 제왕이죠. 이런 왕자가 이 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타나다, 일어나다는 말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미유서자시야. 이 시대처럼 이 소라는 것은 뭐냐면 드물 소자죠. 그러니까 이 본뜻은 이 소자는 본뜻은 통자 소통이래요. 소통. 그렇지만 여기서는 드물다 이런 의미로 사용돼 가지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오래되다, 지금처럼 오래된 적이 없다, 지금처럼 드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훌륭한 위대한 문왕무왕 같은 이런 왕이 이미 안 나온 지가 수백 년이 되었다 말이에요. 나올 때가 넘었는데 안 나오고 있다. 이게 바로 자 왕자지 부작이 미유서자시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민지 초체의 학정, 이 초체는 여러분 파리하고 말이죠. 굶어가지고 부항이 뜬 얼굴이 되고 그런 것인데, 여기서는 우선 마음심이 달린 보면 마음이 완전히 바짝 타고 말이죠. 너 이런 놈 밑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게 무슨 놈의 왕이냐 말이에요. 이런 막 미치는 마음이 생기게 초체한 거예요. 초체. 마음이 속이 달고 괴롭고. 그러니까 학정 때문에, 학자는 여러분 이 호랑이 호자, 범호자 밑에 사람 인자가 변한 거예요. 티그처럼 된 거는.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건 사람이 이 범이 말이죠. 사람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마치 이 학대를 백성을 학대하는, 이거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금 많이 때리는 정권입니다,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개개인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국가에서 해가지고 온갖 낭비하고 말이죠. 엉뚱한 데 갖다 쳐받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미치고 환장에 초췌하게 만드는 거. 이 미유시모자, 이 시대에만치 심한 적이 없었다. 지금 바로 맹자가 살던 전국시대가 이거 진짜 완전히 이거 개판의 세상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기자. 그러니까 정말 배고픈 사람은 이위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그만 음식을 줘도 감사해 하고 배불리 먹는다 이거예요. 배부른 놈에게 뭐 줘봐야 정말 이 사람들이 막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한 표지박 물과 한 대의 쌀만 해도 이 사람들 감동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 조금이라도 인정을 베푸는 사람이 나타나면 전부 와르르 몰릴 거다 이겁니다. 갈자 배고 진짜 목이 마른 사람은 표지박 한 그릇만 줘도 너무 감사해야 한다 이거죠. 배돼지 부른 놈에게 물 표지박 하나가 아니라 몇 말을 주더라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치 지금 백성들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당신이 왕이 지금 조금만 정신 차려가지고 누구 하나가 인정만, 공자와 맹자가 주장하는 인정이에요. 인정만 베푼다면, 어진 정사만 베푼다면 정말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고 여론의 추대를 받아가지고 정말 위대한 제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 공자가 공자의 말을 인용하죠. 이거 저기 없습니다, 여러분. 논어에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자의 스승이 공자의 어떤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배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자사가 훌륭해서 자사에 갖다 붙여버리잖아요. 꼭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맹자의 스승의 스승 혹은 맹자의 스승의 스승의 스승 중에 한 사람이 공자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공자님에게 배웠던 것을 나름대로 적어두었다가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맹자에 나오는 공자월 중에 상당히 많은 한 10여 개 정도가 논어에 없어요. 그리고 아마 논어를 공자의 제전 제자들이 모여서 논어를 결집할 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불경이 다시 결집되는 것처럼 모여지는 것처럼 할 때 맹자의 스승이거나 맹자의 스승의 스승은 거기 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맹자에 보면 맹자 나름대로 전수받았던 논어에 공자의 말씀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재밌는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자기가 공자의 뒤를 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후대에도 공맹하지 뭐 공안, 공증, 공자, 안자, 공자, 증자 하지 않잖아요. 뭐 수백 명 있었다 하더라도 뛰어넘어가지고 격세를 뛰어넘어가지고 맹자로 치잖아요. 그래서 이상해도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스승들이 공자 문화에서 큰 역할을 했거나 혹은 뒤에 이 논어를 만들 때 참관을 못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런 구절을 보면 많아요. 넘어갑니다. 덕지유행이 덕지유행이 그렇죠? 서거 치우이 전명. 여러분 여기서 치자를 둘치자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치자와 우자는 둘 다 요즘 말로 하면 우체국이 둘 다. 여러분 우라는 우체국이니까 이게 뭐냐면 드릴 숫자잖아요. 이 숫자는 뭐냐면 변경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가 이래 있으면 이 부분 조항이 있고 이 부분이 바로 드릴 숫자를 써가지고 그 여기다가 이게 뭐냐면 우자가 이제 보면 이 부분이 뭐 여러분 이거잖아요. 읍이잖아요. 그리고 변경이 있는 마을들이에요. 마을들. 그 여기에다가 뭐냐면 주황의 왕과 교통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두는 것이 그게 우체국. 이 체라는 것은 하나 여기 중간에 또 조그마한 뭘까요? 분소 조금 좀 작은 것들을 둬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임금에까지 국경 지방에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우예요. 우. 이 체라는 것은 이게 교체하다 이래 가지고 이래 연결되어 오는 걸 체라 그래요. 우체국. 우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치와 우는 똑같은 뜻이에요. 치와 우. 이 치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치우가 전명, 이 명이라는 것은 임금의 명령, 정치적 명령을 여기서 발하면 이거 금방 가잖아요. 금방 가야 돼요. 빨리빨리. 말을 막 타고 막 쉬지 않고 달려가지고 말을 중간에 바꿔가지고 우체국에서도 말을 또 바꿔주는 곳이에요. 말도 달리다. 요즘이야 뭐 자동차가 뭐 몇만 킬로 가지만 옛날에 말이 하루만 열심히 뛰면 못 달려요. 그 다음 이틀은 못 달립니다. 말을 바꿔야 돼요. 편자도 갈아야 되고 바꾸고. 그러면 여기서 치와 우에서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빠르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좋은 소문이나 나쁜 소문이나 발음는 말이 철 간다 말이죠. 광속으로 간다 막 그러잖아요. 특히 나쁜 소문은 광속으로 가잖아요. 초음속이 아니라 아주 광속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덕이 훌륭한 임금이 이 덕을 가진 인정을 하는 애민 정치를 펴는 그런 위대한 군주가 나타났다 하면 금방 퍼진다 이거죠. 빨리 퍼져. 거의 음속, 초음속에 광속으로 퍼지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당금지시. 지금 당금지시는 금시를 당하여.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성지국 행인정. 만성지국은 술에 만대를 낼 수 있는 큰 나라예요. 만성지국에서 이 인정을 어진 정치를 행하면 민지열지 백성들이 지는 뭡니까? 이 인정을 행하는 왕을 좋아하는 것이 야 정말 위대한 임금이 나타났구나 하고 와르르 그쪽으로 모이고 여론이 모이고 또 막 그쪽으로 가서 살려고 하는 이런 것은 이민 가잖아요. 이사를 가잖아요. 유는 같은 유자예요. 유. 해도해냐. 해는 풀어놓을 해자잖아요. 이 해자는 원래 뜻은 뭐냐면 힘이 무지무지하게 센 역사가 솥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해자였어요. 원래. 그래서 뒤에 잘못 엉뚱하게 칼이 들어가는데 원래는 칼이 안 들어가는 손으로 뽑는 거였어요. 손으로 뽑다 안 되니까 칼로 했는지 모르지만 칼은 뒤에 잘못 들어간 것이고 원래는 여기 소가 있고 뿔이 있잖아요. 두 손이 칼로 변했어요. 원래는 고문자에 보면 두 손으로 되어 있어요. 막 기압을 써서 뿔을 뽑아버려. 뿌리 뽑으면 소가 죽어버리겠죠. 그게 풀리다, 해방되다. 도현이라는 건 거꾸로 매달아놓은 거예요. 현이 매달다는 뜻인데 돈은 거꾸로, 사람이 거꾸로 매달아놓으면 피가 밑으로 쏠리게. 그냥 위로 이래
십자가도 여러분, 그 악랄한 십자가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거꾸로 매달아 있잖아요. 그게 더 심한 형벌이죠. 도현에서 풀려난 것과 똑같이 살아간다. 그 죽음 직전에 자기를 살려준 것처럼 감사해야 한다. 이게 바로 당금지시의 만성지국이, 만성지국이라는 큰 대국이 인정만 행한다면 소국이 행해가지고 별 효과가 없지만 대국이 큰 나라가 그때 7개 정도의 큰 만성지국이 있었잖아요. 제 나라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 인정만 행하면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말이죠. 마치 거꾸로 매달려 죽을 뻔하다가 숨 넘어가기 직전에 자기를 살려준 것처럼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반고진, 옛날에 문왕무왕은 말입니다. 문왕무왕은 그래도 은나라에 말이죠. 그 은나라의 삼인이라든지 삼인 그리고 뭐 비간, 미자, 뭐 기자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교격 막 있어가지고 그 참 쓰러뜨리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말입니다. 이런 훌륭한 임금도 없고 다 그 도토리 키재기 같은 놈들밖에 없어가지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정말 이 인정을 베풀면 그러므로 사반고진, 이 문왕과 무왕이 했던 이 일보다는 이 일은 반밖에 안 돼. 혹은 3분의 1 정도밖에 일 안 하고 공은 결과를 이루는 공업, 성공을 했는 성과는 반드시 배가 될 것이다. 대단하죠? 사반공배라는 말이 있어요. 일은 별로 힘들지 않게 하고 효과나 공효는 다른 것보다 배가 되는.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인정이라는 것이 그런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다 이거죠. 유자시위원 바로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기이다. 지금 이렇게 딱 물실호기. 야,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물자는 뭐뭐 하지 마란 말이잖아. 부정사잖아요. 이 실자는 이 손수자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 놓은 건데 손에서 뭐 들고 있던 걸 떨어뜨려 버리는 거 이걸 실이라 그래요. 잃어버리지 말자. 이 호자는 뭡니까? 이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장면이에요. 너무나 보기 좋잖아요. 이게 좋을 호자예요. 기자는 아까 말대로 원래 이 기자는 이래 써야 되는데 이게 기자의 원래 글자잖아요. 이게 어둡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게 사람이고 보초벽이고 요거는 뭐냐면 보초벽이 어두움 속에서 창을 메고 보초를 보고 있는 옛날에 과거에 그 밤에 그 보초라고 하잖아요. 동초, 보초. 군대 갔다 왔죠, 여러분? 군대 갔다 왔죠? 그래서 원래 위기 일반할 때 기자에 번글자예요. 왜? 그런데 지금 이 틀기자를 쓰는데, 이거는 발음이 같아서 빌려 쓰는 가차자이고, 원래는 이게 없어요. 그리고 물실호기. 근데 여러분, 물실호기 할 때 시험에 물실호기 이렇게 써놓고, 이것과 물실호기 이렇게 써놓고, 어떤 것이 맞느냐. 이게 맞다 그러면 바보 되보죠. 이게 맞다 그러면 이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오랫동안 가짜자로 썼기 때문에 발음이 가짜처럼 이 기회 그럴 때 기자 쓰잖아요. 위기 일반할 때.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둘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예. 하여간, 유자시위원은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다. 물실호기. 이 기가 막힌 찬스를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넘어갈까요? 어디 갔습니까? 공손추가 이제 묻습니다. 한 칸 넘어갑니다. 공손추가 묻기를, 부자 가제지 경상. 선생님께서 부자, 가라는 것은 뭐냐면 취임한다, 임명된다. 우리나라 제 나라의 경상은 적어도 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좀 되는 우리나라로 친다면 그런 높은 지위잖아요. 네. 이 경상에 임명되어서 선생님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때 도는 뭐냐면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정치적인 뭘까요? 구도, 정치적인 선생님의 정치적인 뭘까요? 희망, 이런 것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면,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면, 득행동, 선생님의 도를 행할 수가 있게 된다면 수유차폐왕불의. 이게 수유차폐왕불의라, 이건 뭐냐면 이로 이제 말미암아, 비록 이로 말미암아 패왕, 이게 뭐냐면 작게는 패자가 되고 잘하면 왕자가 되는. 불의라는 것은 뭐냐면, 불의라는 것은 여기서 분명할 것이다 이거예요. 당신이, 선생님께서 워낙 훌륭한 분이, 제가 아는데 선생님 워낙 뜻이 크시고 훌륭한 분이, 옛날에 이윤이나 말이죠, 이런 분과 비교할 만한 훌륭한 분인데, 만약에 제 나라에서 선생님을 재상으로 쓰신다면 선생님은 적어도 패자가 되게 한다거나 혹은 왕자가 되게 할 능력이 충분하실 것인데, 여차적, 바꿔 말해서 최고의 지위에 올라서 자기의 소신을 다 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사람이, 여러분, 자리가 사람이 만드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평상시에 엄청 겸손했는데 어떤 자리에 갔더니 변해요. 사람이 뻣뻣하고 고압적이 되고, 말도 잘 안 들어주고 자기 고집 피우고, 그러니까 충고도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 자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게 이 소인들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 옛날에 자기가 포위로 있을 때 그냥 하나의 그 책상 물림을 있을 지식인이 아니라 권력을 권력을 잡으면 이게 권력에 그만 마약이 돼가지고, 좋은 그 양약으로 써야 되는데 마약으로 사용해가지고 완전히 돌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선생님은 평상시에 맨날 말이죠. 그러다면 선생님도 혹시 이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식으로 선생님도 말이죠, 약간 교만기도 있고 이렇게 좀 변하지 않겠습니까? 응?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부호는 뭐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마음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응? 그래 동요되지 않겠어요?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뭐 그쯤 되면 또 선생님도 말이죠, 갑질하고 말이죠, 폼 잡고 이럴 것 같은데, 제자들이 참 묻기도 참 이렇게 야박하게 물어요, 선생님에게. 이게 바로 전국시대와 춘추시대의 차이점이 있어요. 전국시대는 전부 입만 까져가지고 훌륭한 행동이나 훌륭한 뭘까요, 수준 있는 높은 보다는 말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고, 여러저러 꼬아가지고 사람을 말의 함정에 빠지게 하고, 이런 고약한 시대의 분위기가 전국시대예요. 그래서 맹자가 전국시대에 났기 때문에 이렇게 책도 많이 써서 길게 쓴 거예요. 이렇게 보면 길게 써야 사람이 설명이 되잖아요. 짧게 써놓으면 오해를 하게 되고 말이죠, 말이 많지만 상세히 풀어놓으면 오해를 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 맹자 양이 두꺼워진 거예요. 그렇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런 훌륭한 지위에 계시면 선생님께서는 마음이 동요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맹자, 아니야. 내가 마음이 움직인다고? 나는 벌써 40살에 이미 부동심했어. 공자님은 40이 불혹이잖아요. 불혹. 헷갈리지 않고. 마찬가지. 부동심이나 불혹이나 같은 뜻이죠. 약간의 디테일이,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게 부동심이면 불혹이잖아요. 흔들리지 않은 마음. 공자의 40이 불혹. 야, 아니야. 이거는 강한 부정이에요. 아니야. 나 말이야. 내 지금 한 60쯤 됐잖아요. 맹자가 80 중반까지 살았으니까. 나 이미 옛날에 나이 40에 이미 나는 부동심, 마음이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요즘 말하면 아이덴티티, 이걸 딱 가지고 있었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 응?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넘어갈까요? 자, 그 소리 뻥뻥 치죠. 40의 부동심이라. 그러면 약시라는 것은 이와 같다면, 앞에 이 약은 같다는 말이고 이 시는 이시자니까, 이와 같다면, 그 선생님 말이 맞다면 부자는 맹분원의 맹분이라는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힘을 가진 용사가 있었어요. 역발산 기계에서 항우에
거의 한국급의 막 이런 장수가 있었어요. 맹분. 그리고 또 하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육. 맹분과 하육 그러면 중국 고대에 항우가 나타나기 전에 힘이 제일 센 그 역사들이에요. 맹분, 하육. 그리고 이제 맹분. 선생님은 맹분을 지나치는 것이 뭡니다. 바꿔 말해서 그러면 선생님의 이 용기는 맹분보다도 훨씬 이 윗길이겠습니까? 윗길이겠습니다. 맹분보다도 훨씬 더 선생님은 주체성, 아이덴티티가 강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말합니다. 그건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그건 뭐 별거 아니야. 마음이 뭐 그렇게 너무 그래서 이 힘과 비교시키지 마라.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불난 어려운 게 아니야. 맹분처럼 막 배를 막 이 바다 산으로 끌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힘이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야. 너 비교를 잘못했어.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얼마나 쉬운 거냐 하면 내가 평상시에 우습게 보는 고자이지, 고자. 그 녀석도 내보다 먼저 부동심했어. 이게 뭐냐 이거. 그래서 사람들은 첫째 고자는 첫 번째 맹자의 제자다. 제자. 그러나 스승과 다르게 성에는 선악이 다 있다.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고, 그래서 맹자가 좀 멀리 했다. 그래 보기도 하고, 아니면 맹자의 사제 관계가 전혀 아니고 그 당시에 그래도 이 사상가 중에 철학가 중에 한 사람이었다.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맹자와 이 나이가 비슷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제자가 아니면서. 어떤 사람은 또 제자이면서 맹자보다 나이가 훨씬 적었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자가 아니면서 나이가 훨씬 적은 후배라고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하여간 고작 그 친구도 나에 앞서서 부동심이었다 이거예요. 그 뭐 대단해. 고자 같은 놈도 부동심이었는데 내가 뭐 부동심하는 게 뭐 대단할 거 아니냐. 그 어려운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부동심 이 도라는 것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부동심 하려면 어떤 부동심 하는데도 무슨 이때 도는 방법이에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있고 말고, 있지. 유자는 원래 뭐냐면, 이 밑에는 고기잖아요. 이 고기 덩어리잖아요. 고기 덩어리. 고기를 이렇게 썼잖아요. 손으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뭡니까? 제사 때 고기를 들고 제상 위에 올려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유예요. 그러니까 이 유자는 이 유자가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돕는 사람. 그리고 고기가 있다는 의미도 쓰이는 거예요. 이거 빼버리면 고기가 있고, 손에 고기가 들려있다.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뭔가 고기라는 물건을 들고 있다. 이런 유자가, 이런 세 글자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뒤에 원의미가 확대되고 변화되어서 있다, 없다. 여러분, 아까 무자 같은 것도, 이 무자도 춤출 무자잖아요, 원래는. 이것이 원래 춤출 무자인데, 없을 무자로 쓰이니까 이 춤출 무자를 다시 만들어내고, 이거는 없다는 뜻으로만 쓰여있잖아요. 이건 원래의 뜻을 만들어낸 글자이고, 원래는 같은 뜻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없다는 뜻을 쓰지 않죠. 이것이 발음이 같다는 의미에서 없다는 뜻으로 쓰이니까, 지금 있다. 원래는 이게 춤추는 발이 막 스텝 밟는 발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것도 두 발이잖아요. 두 발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무는 그런 생각하면서 말씀드려요. 있고 말고 그런 방법이 있다. 북궁유, 어떤 사람은 요라 읽기도 하고 유라 읽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 발음이 비슷비슷하죠. 하여튼 이 북궁유라는 사람이 용기를 기름에 있어서, 북궁유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용기를 기르냐면, 불부요. 이 불부요라는 것은 뭐냐면, 피부 부자잖아요. 입이 인누까 할 때. 입이 인누까. 부자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피부과 할 때. 이 피자나, 이 껍데기고, 부도 껍데기, 살 껍데기고 똑같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라는 것은 뭐냐면,
흔들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칼을 가지고 확 찔러 그래도 워낙 용감해가 너 찔러봐 자식아. 찔러보면 뭐 피밖에 더 나겠어 가지고 안 피하는 거예요. 피부가 떨지 않아요. 불목도 칼로 막 확 찔러도 눈도 깜짝 안 해요. 이 자식 봐. 네 나를 건드리면 이거 조금 칼에 상처가 난다거나 내 눈에 상처가 나면 너는 죽는 거야. 무시무시하게 힘센 역사니까. 용감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그 불부요. 불목도, 목도란 것은 눈이 도망간다는 말이에요. 눈이 깜짝거리는지 말이죠. 피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찔러도. 여러분, 영화를, 드라마를 보면 진짜 용감한 사람은 칼로 확 찔러도 깜짝단 거 있잖아요. 눈을 부릅뜨고 상대방이 오히려 그 기가 꺾여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421호 좌어인, 호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때 호라는 글자가 잘못됐네요. 이때 이 호라는 이 글자를 써야 돼요. 이 글자. 어떻게 오자가 있네. 이건 큰 돼지 호자이고요. 큰 돼지 호자이고, 요거 뭐, 털모자를 써야 돼요. 요거. 그 일호라는 것은 뭐냐면, 털 하나. 실 한 오래기, 털 끝 하나. 눈꽃만큼이라도. 눈꽃보다 더 적죠. 이 털 하나는. 일호가 좌라는 것은 뭐냐면, 좌절되다. 모욕당했다. 이거. 좌라는 것은 막 끌어당겨가지고 이리저리 흔들어 버리는 걸 좌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욕을 당했다. 눈꽃만큼이라도 남에게 모욕을 당하면 약은 뭐 같이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한 털 하나의 눈꽃만큼이라도 남에게 이 수치를 당한 모욕을 당한다거나 혹은 그 이제 언어 폭력을 당한다면 약 달찌어 시조 마치 뭐뭐처럼 생각한다. 뭡니까? 달은 두드려 펴다, 몽둥이로 때리다는 뜻이에요. 편달. 그러니까 채찍을 막 치는 걸 달이라고 하잖아요. 달찌어 시조. 시조라는 건 뭐냐면 시장. 사람 많잖아요, 시장. 조정. 조정도 사람 많잖아요. 신하들 다 모이잖아요. 무무백관 다 모이는데. 그 시조라는 말은 많은 사람, 중인환실이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두드려 맞은 것처럼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 요즘 말로 하면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렇죠? 야, 그래서 말이죠. 이 사람은 조금도 남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는 무시무시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아무도 그를 언터처블이라고 그럽니까? 건드릴 수 없는 사람? 뭐라 그래요? 그래. 불수어 갈감박. 이 사람 어떠냐 하면, 불수어 갈감박. 이 갈이라는 것은 뭐냐면, 짐승털로 만든 옷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게 비단 옷이나 무명 이런 옷이 아니고, 막 짐승털로 막 가공하지 않는 짐승털로 막 짐승 껍데기 덮어 쓰고 있는 사람이고, 이 관박이라는 건 뭐냐면, 옷이 막 이렇게 몸에 맞게 만든 게 아니라 헐렁해. 그러니까 뭐 모포 같은 거 덮어 쓰고 속에 옷도 없어 모포 같은 거 덮어 쓰고 있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래서 갈감박이라면 별볼 없는 놈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그래도 양복 탁 입고 말이죠. 관을 쓰고 이렇게 이 도포를 입고 말이죠. 속에 한복 옷을 입고 도포를 입고 이래 말이죠. 의관을 정지한 게 아니고 그냥 짐승 잡아가지고 껍데기 덮어 쓰고 덜덜 떨고 이런 그런 형편없는 놈, 별볼 없는 놈, 이런 놈이 갈감박인데, 이 불수어 갈감박,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빈천하고 별볼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이 모욕을 받지 않고, 그런 사람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주 미천한 사람도 그 사람을 함부로 깔볼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역불수어 만성지군, 갈감박과 완전 반대 있는 게 만성지군, 천자. 이건 최하 빈민층. 이거 우리나라 치면 거의 계백정. 여기 임금. 역불수어 만성지군, 술의 만대를 가진 이 군주도 이 사람을 함부로 못해. 모욕 못해. 왜? 반드시 원수를 갚아버리니까. 그 사람 모욕했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용기잖아요. 예. 시자 만성지군. 그 기분 나빠가 이 자식이 나를 뒤에서 뒷담화해서 네가 뭐 천자 뭐 만성지군 너 죽었어 하면서 이 시는 여기 길을 보기를 본다는 거 여기 길을 이런 말이에요. 여기 길을 어디 갔나? 이 자는 말이죠.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 자자 이 앞에 가시 자자잖아요. 이 칼도자잖아요. 척이라 읽기도 하고 자라 읽기도 하고 똑같은데 고대엔 척이라고 더 많이 읽고 뒤에는 자라고 척객 하다가 자객으로 변하는데 찔러 죽인다 이거예요. 만성지군을 칼로 찔러 난자에 죽이는 것이 갈부는 아까 갈감박 이 털로 갈자잖아요. 그러니까 갈감박을 헐렁한 뭐 어디가 주머니인지 어디가 뭐 소민인지 모르게 껍데기 덮어 쓰고 있는 그런 이 형편없는 밑바닥에 있는 걸부새기 거지 같은 놈을 죽이는 것과 똑같이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건 뭐 죽이는 거 그 손바닥 되게 쉽잖아요. 여기 그 호위병들이 얼마나 수백 명 호위병들에서 힘들잖아요. 그 똑같이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만치도 용기 있고 무공도 뛰어나다 이거예요. 무엄제후. 이 무엄제후라는 것은 뭐냐면 제후를 눈꼽만치도 엄히 여긴다. 이게 엄히 두려워한다. 어쩌서 지가 뭔데? 감히 나 1대1이지. 이렇게 해서 무엄제후. 조금도 겁을 내지 않는다. 엄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무엄하다 그러잖아요. 그래 나 무엄하다 이놈아 어떻게 할래? 응? 못 갈봐요. 못 갈봐. 악성지. 저 멀리서 어떤 놈이 자기를 씹었다는 소리가 들리면 씹었다는 소리 반드시 가서 그놈을 작살 낸다 이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그는 안도 뭐 나를 씹어 너 죽었어 가는 거예요. 네. 어휴 무시무시한 놈이죠. 북궁유 어휴 못 말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자, 그 아까 말한 그 필반제는 반드시 보복한다는 말이죠. 그런 말이고 맹시사라는 사람이 또 있는데 맹시사 이 양반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양용야라는 것은 맹시사가 그 용기를 기르고 용기를 길러서 부동심하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면 둘 다 부동심하는 사람들이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좀 수준 낮은 부동심이에요. 이것은. 예. 맹시사지 양용야는 뭐냐면 시불승유승야. 이거는 뭐냐면 시불승 내가 도저히 저놈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객관적으로 사람들은 저놈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나는 그런 놈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승리법이죠. 나쁘게 말하면 이 노신의 아큐 정제는 아큐처럼 뒤지게 맞고도 너 손이 아팠잖아. 죽도록 맞고도 나는 뭐 부었다 나면 그러면 너 때리려고 손이 얼마나 아팠겠니? 뭐 이렇게 생각한 이상한 또라이 정신승리법. 좀 비슷. 그것도 꼭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시불성 유승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겁내는 게 없다고 바르죠. 객관적으로는 완전히 힘이 균형이 깨지고 말이 안 되는데도 내가 이놈 다 해가지고 다구리 붙으면 악을 쏘면 내가 이길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정신승리법적인 이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그런 나라가 있죠.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미국한테 덤벼들잖아요. 맞짱 한번 뜰까? 막 나오잖아요. 미국이 좀 약간 외축돼 있잖아요. 그래. 이게 시불승유승이에요. 이길 수 없는 것을 마치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본다, 여긴다. 이게 뜻이에요. 여기 시자는 본다는 말은 생각한다는 마찬가지죠. 양적이 후진이란 뭐냐면 이 적군의 그렇죠? 적군의 그 역량을 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적군의 군사력을 다 살펴 알아가지고 이 량이라는 건 재단 무게를 재다는 뜻이니까 다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전쟁하러 나가는 것 전쟁하고 그 다음에 또 려승이 후회 반드시 이길 상황을 만들어서 그 이기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게 려승이에요. 려는 고려하단 말이고
승리할 상호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가지고 그 다음에 회라는 것은 뭐냐면 맞붙어 다구리 붙는 거죠. 회랑 회전 만나가지고 진짜 붙는 거예요. 육박전을 하건 뭘 하건 붙는 거예요. 이것은 왜 삼군자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삼군이라는 건 뭐냐면 상군, 중군, 하군 이기는데 1만 2천 명이니까 아마 4만 5천 명이 되는 엄청나게 많은 대군들이에요. 대군들. 그러니까 엄청 많은 수가 많은 군대들을 두려워하는 놈이다 이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예. 그런 사람은 그런 것인데 이 사람이 또 뭐라 이 지금 전부 다 그 맹시사의 말이에요. 쭉 내려오는 지금 말이 이때 사는 바로 맹시사 자기예요. 집사자이죠. 이게 자기 이름이에요. 사가 기능위 필승제. 이게 뭐냐면 낸들 어떻게 반드시 이길 수 있겠는가? 전쟁에서 어떻게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겠는가? 그건 백전백승이라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플로이드 메이웨더입니까? 한 번도 진 적 없잖아요. 그건 백전백승이 맞죠. 그건 아주 드문 예지. 아주 그 위대한 그 복싱 챔피언들도 때때로 실수로 한두 방 맞아가지고 지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백전백승이 불가하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손자병법을 인용하면서 지피지기 저쪽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손자에 그런 말이 없어요. 손자가 뭐 어디 바보입니까? 어떻게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안다고 병력이나 이런 전력을 안다고 싸워가 100번 다 이깁니까? 그 손자 바보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적이 엄청나게 세다. 바로 붙지 말고 유격전을 한다든지 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라. 이렇게 해야 완전히 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손자가 직접 했는 얘기,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는 지피지기, 상대방이죠. 자기죠. 맞아요. 백전 맞아요. 100번 싸워도 불패가 아니고 필승도 아니고 불태. 태가 뭐냐면 위태롭다. 위태로운 결과가 어디 될까요? 완전 전멸을 하는 거. 도망가면 전멸 안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센 놈이 오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그놈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놈이 기분 좋다고 술 먹고 잘 때 가서 찔러 죽이면 이기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도망도 36개 있잖아요. 병법에 36개. 36, 뭐 공성계, 미인계, 무슨 계, 뭐 이 계가 36가지를 대표적인 36가지 계가 있는데 마지막에 36번째 계가 뭐냐면 달아날 주자예요. 도망가라. 붙으면 안 되면 도저히 안 되겠지만 도망가면서 하는 거다 이거예요. 뒷날을 노려라. 이게 바로 주위상책. 주가 상책이다. 상책이라는 좋은 이 대책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다 아시는 걸 제가 또 여러분의 제가 좀 헛소리 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넘어갑니다. 어디 갔습니까? 그래 내가 그 다음에 내가 어찌 반드시 이길 수 있겠는가? 나라고 반드시 이길 수는 없지만 능무구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칠 상황이 되면 바치고 이 주인과 부적이 돼서 하면 있는 힘을 다해 싸워도 죽는 것이 내가 하는 나의 용기,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런데 적이 많다고 도망가는 것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잖아요. 나 그렇지는 않다. 이것도 대단한 용기죠. 질 것이 분명하고 죽을 상황이면 도리 합당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죽을 수도 있다. 후회 없다. 이게 진짜 용기다 이것이죠. 이게 바로 이게 맹시사의 용기다 이게. 맹시사가 기른 양용, 기른 용기는 이런 것이다. 맹시사 말을 직접 들어보자. 맹자가 이렇게 인용을 해놨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맹시사는 정자와 비슷하고
상당히 수준 높잖아요. 그렇죠? 수준 높죠? 정자가 비슷하고, 정자는 상당히 공자의 제자 가운데 그래도 뒤를 계속했다는 공자의 만년 제자로서 만년 제자를 대표. 조기 제자는 안년이 대표한다면 만년 제자는 정자가 대표하잖아요. 정자가 비슷하고, 북궁요 이 사람은 마침 자아는 좀 다혈질이고 괄괄하고 말이죠. 또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 정자처럼 가라앉은 사람이 아니고 자아는 약간 좀 동적이고 좀 충동적인 면이 좀 있는 그런 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캐릭터가 자아와 비슷해요. 지금 제 보기엔 자장과 더 비슷해요. 자장이 더 씩씩하고 이제 직선적이고 이랬는데, 아니면 자로하고 비슷한데, 이 맹자는 자아를 이렇게 평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북궁유는 자아 비슷하다. 자아가 좀 요 비유가 맹자의 말씀이 후세의 여러 가지 조건을 비춰본다면 차라리 자장이라든지 이 자로가 맞지, 자아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이렇게 해놓은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부이삼자지용. 네. 그래서 이 부이삼자지용이라는 건 뭐냐면, 두 사람의 이자지용, 두 분의 용기 가운데서 미지기 숙현, 누가 더 어진지, 바꾸면 누가 더 용감한지를 내가 모르겠다마는, 그러나 해놓고는 맹시사 쪽으로 약간 점수가 가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맹시사는 수약이야. 약이라는 건 뭐냐면 번잡하지 않고 요약, 그렇죠? 이 요약된 거, 핵심, 이것을 잘 지킨 것 같아. 그러니까 요 용기 가운데서 부동심, 다 부동심인데, 북궁유도 부동심이고 맹시사도 부동심인데, 내 생각에는 이 맹시사가 좀 더 선비다운 용기, 조금 더 나은 용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이죠. 예. 근데 여러분, 요 뒤에 이 내용이 긴데, 시간이 좀 짧지만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은 좀 단축 수업 짧게 끝내고 다음 시간에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기네요. 요 부분이. 하다가 보면 중간에 끊어지면 곤란하니까, 또 그 다음에 또 내용이 상당히 또 중요한 부동심의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 또 맹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자의 부동심과 맹자의 부동심은 같은 부동심이지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걸 고자가 썼더라면, 기록을 남겼더라면 고자가 이겼겠죠. 그런데 이건 맹자가 썼기 때문에 결국은 맹자가 더 훌륭한 수준 높은 부동심인 걸로 결말이 나기는 뻔하지만, 다음 시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